네. 지난주에 강의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오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 그러니까 열심히 매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또 보니까 이 강의가 또 이어져 끝나도 또 바로 또 이어지더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정진으로 이렇게 불교 인재원에서 하시면서 하여튼 감사드리면서도 일단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듭니다. 뭐 불교의 힘이랄까요? 아마 우리 전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끊이지 않는 어떤 누적된 지속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깨침이라는 것도 가끔 결국 어떤 이 순간이 그 뿐과 만이라는 말을 저는 가끔 쓰는데, 우리가 뭐 흔히 그 팔정도에서 정념할 때 그 염이라는 사티, 어웨니스, 마인드풀니스 할 때 그 염도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게 일상의 경계에서 부딪혔을 때도 그 순간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느냐,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관련될 텐데,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 그 순간, 그 어떤 활짝 끼었던 그 순간의 지속이랄까요? 그런 순간의 어떤 평화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자기와 싸우는 내면의 어떤 그런 투쟁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눈이 좀 이렇게 왔으면 오늘 한번 이렇게 빠질 마음도 많이 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늘 매주 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이제 남영의 대성기실론에 대한 원효대사의 대성기실론 소라는 주석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 기실론 강의 이렇게 되면 뭐 특강 같은 방식이 이렇게 한 3번 될 수 있겠지만, 대성기실론 소에 대한 특강 이렇게 하면 이게 3번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이게 소는 논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걸 3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사실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전을 읽어 나가면 차라리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3번 내에 얼마만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여러 차례 기실론과 소를 봤으면서도 이 주어진 시간 내 요령 있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되더군요. 또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실론에 대한 전반적 얘기를 좀 대강 했습니다만은, 오늘하고 이제 다음 1월 8일은 기실론 소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얘기를 해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실론을 한번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기실론을 읽으신 분. 예, 기실론 소를 읽으신 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제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를 보면 되게 불교 철학자, 불교학자들의 저술들, 전통적으로 불교 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되게 이제 이름을 대성기실론이면 대자가 무엇이고 성자가 무엇이고 기신이 무엇이고 논이 무엇이고 이렇게 제목 이름에 대한 풀이가 항상 들어갑니다. 석제명.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 분과표를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고 오늘도 좀 확장해서 좀 같이 드렸는데, 대성기실론의 그 분과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구조가 오늘 내드린 그 표도 역시 분과표 사이에 제가 좀 내용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는 이제 대성기실론이 지금 진제번역본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실찬한타 신역본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효대사 주석은 이제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소기회본, 그러니까 별기라고 하는 조금 젊은 시절 작품은 기실론 전체를 다 다룬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별기가 한 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합본하면서 상하로 나누니까 총 6건이 된 겁니다. 권 6이 되는데 현재 이제 이 구조는 소기 해본을 근거로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목차는 원효의 대성기실론 소 이전에 대성기실론 마명의 분과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종지의 몸체를 드러내는 표종체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원효 대사가 파악하는 방식들이기도 한데 그 종체를 드러내는 부분, 두 번째가 제목을 풀이하는 석제명이 있고요. 세 번째가 글에 의해서 뜻을 나타낸다는 의문현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제 전체 기실론을 바라보는 원효의 관점이 이제 큰 틀에서는 세 가지를 전제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원효 대사의 그 강의 그 글에 쓰는 방식이 어떤 저술 논서에 대해서는 또 경에 대해서는 크게나마 세 가지 제일 작아도 세 가지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10가지 이렇게 상미력경 종류는 10개 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근거가 되기도 한데요. 쓰는 방식이 아주 보통하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논이라고 하는 방식을 원효 대사가 굉장히 자주 즐겼습니다. 이 문은 말 그대로 뭐 우리말에 말하면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게 교문일 수 있고요. 또 뭐 이 문을 뭐 법문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어떤 우리말로 뭐 청면, 양상,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실론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심진여문이라고 하는 해맑고 깨끗한 그런 구조의 문도 있고 또 밑으로 가면 찰나생 찰나멸하는 심생멸문이나 이런 문 구조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하위에서 굉장히 많은 문을 시설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을 시설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의론이랄까요? 조금 하위 단위에서 논이라는 것은 뭐 약연론 이런 식으로 연기론 이렇게 여러 간단하게 론이라는 말로도 쓰는 용례가 많은데 앞으로 원효 화쟁하는 부분하고도 관련해서 이 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효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이제 상위의 범주고 이게 하위의 범주로 보이는데 논이라는 범주를 쓸 때는 많이 쓰지는 않고 되게 문이라는 범주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화쟁을 할 때 우리가 신문 화쟁론처럼 신문 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심진여 심생멸문처럼 이문을 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을 쓰는데 지금 이제 이 그 기실론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종체, 제명,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문현이처럼 이렇게 이제 분과를 나누기도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봐도 사실 이것도 하나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역시 문이라는 구조를 자주 쓰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원효 교학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불교의 그 구조가 사실 뭐 원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논서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특히 문을 즐겨 쓴 인물이 원효 대사 같아요. 그래서 논도 쓰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전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실론의 이제 첫 서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명보살의 귀경계가 있습니다. 귀경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귀경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론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번역된 거로 보시면 그 온 시방의 가장 수성한 업으로 두루하시고 색신이 걸림없이 자제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대비하신 분과 그 몸의 본체와 형상인 법성진여회의 헬 수 없는 공덕의 창고와 여실히 수행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들어 돌아가오니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게 하여 그릇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대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라는 이제 그 규경계가 지금 진제역본에 지금 한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구로 따지면 사구일송이라면 지금 3송 총 12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또 해석들이 이제 나중에 원어자도 나눠서 하는데, 우선 기실론에서 이제 이 규경계 다음에 논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대목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논에서 이르되 어떤 법이 능히 마하연의 신근을 일으키나니 해서 이 마하연이란 말을 씁니다. 마하연. 마하연이란 말은 이 한역권에서 이렇게 많이 써왔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마하야나의 음역입니다. 마하연. 최춘 선생이 그 봉황사의 지정목사 뒤에 보면 우리나라의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초기에는 비파사를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마하연을 받아들였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봉암사 비문에. 그럼 우리는 사실 지금 대승불교권이지만 처음에는 비파사라는, 굳이 말하면 이제 그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죠. 그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를 또 받아들이죠. 이 두 개 이제 사상적 투쟁이 그것도 속에서 결국 남은 것이 마하연, 대성이 남고, 대성 이전 불교는 사실 밑에 저변에 섬에 들어있거나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 고구려 불교를 보면 이제 되게 삼론가들이 있고, 반야중간 삼론가들이 있고, 이제 반야경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학이 있죠. 이런 삼론가들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열반가들이 들어옵니다. 열반학, 여기 초기 소성 열반도 있고 대성 열반도 있죠. 마파리 니파나 수탄다 6권 열반은 뭐 상하로 치면 이제 3권이지만,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성이 40권 본이 있고 36권 본이 있죠. 북본 남본인데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보면 이제 성실, 하리발마의 성실론, 그 다음에 아비다마 코사의 세친의 구사론부터 이런 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뭡니까? 지론, 섬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시의 밀학, 율학, 남산 율학, 그 다음에 이제 법상, 자은 법상, 이렇게 가고 이제 천태, 화음, 정, 토, 선법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종이 되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구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이 먼저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종파로 되죠. 구학 사종. 학종인데, 지식인들은 원래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정득하지만, 사실 지식인들은 뭡니까? 믿음 이전에 이 사량 분별을 이해가 되어야,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우리가 뭡니까? 개조가 있고 교리가 있고 뭐 신도가 있는 방식으로 종파,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13종학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교학이라면, 저희 가르침에 입각한 내용이 교학이라면 중국은 종학이죠. 저는 한국은 불학이라는 말로 쓰고 싶은데 불학이 없었는데요. 인도의 교학, 중국의 종학, 한국의 불학이라는 의미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천태, 화엄, 정태서는 가장 최종적인 중국 불교 사족이죠. 앞에는 사실 구학인데 이 중에 성실, 구사, 뭐 지론도 열반계 연결되지만 화엄경 십지품에 독립된 십지경에 대한 세친보살의 십지경론에 근거한 학파죠.
또 무착의 형, 대성론 이런 게 사실 뭐 다 연결됩니다만은 특히 구사 성실 여기도 소성 열반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성실이나 구사와 같은 부파불교, 다시 말하면 비바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예는 우리가 우리의 지황이라고 하는 학성이 있고 지황, 설제 유부의 대학자이고 또 삼론 이전에 삼론과 성실이 사실은 성실이 대성으로 잠시 분류되다가 우리나라 고구려 성랑대사에서 소성으로 다시 사성제 육법 중심의 논리라는 것이 밝혀져서 소성으로 바뀝니다만 성실종이 아주 성했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백제도 그렇습니다. 백제 성실하게 대가는 뭡니까? 누구죠? 그 성실론소 16권을 일본에 가서 썼던 법장인가? 이런 인물이 있고요. 또 구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했습니다. 구사도.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나름대로 초기라 해봐야 한 4세기, 5세기 정도.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때 시대의 불교가 사실 그런 불교가 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이제 대성 불교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치면 사실 뭐 지론, 선론 이런 게 들어오면서죠. 그리고 이제 교판을 쳤던 천태지자가 58교, 그러니까 양장 남쪽에 3, 북쪽에 8에서 남산 북7 이렇게 이제 10종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교판을 수립하잖아요. 58교. 그런 배경에서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4종이 중국 불교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바사가 먼저 들어왔고 마하연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던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일본도 부분적으로 왜 시절에 왜 나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하연은 마하야나의 음역인데 사실 대성 기실론에서는 바로 쓰고 있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통역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하야나를 이쪽에서는 한역에서 이렇게 마하연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실론의 서두에 보면 이 마하연 얘기를 합니다. 논왈, 유법, 능기, 마하연, 신건, 시공설, 서류 이렇게 쭉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하연의 신건, 마하연에 대한 믿음이죠. 마하연 대성에 대한 믿음의 근기랄까 신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거기는 5가지 부분이 있다 얘기하면 첫째가 이제 인연분, 둘째가 입이분, 셋째가 해석분, 넷째가 수행신신분, 다섯째가 권수이분. 이게 이제 기실론의 그 분과죠. 사실 상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 대사는 항상 글을 쓸 때마다 이 논이나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걸 먼저 밝히는 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이제 표종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종체라는 말 자체를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종치문 또는 대의문. 그러니까 앞에 종치 또는 대의를 밝히고 난 다음에 아까 석제명처럼 제목풀이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석사처럼 뭐 글을 따라서 하나씩 풀이해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죠. 수문석사 그 다음 여기 이제 아까 석제명 이게 하나의 원효 대사의 글쓰기 방식인데 이 방식은 꼭 원효만이 아니라 사실 뭐 원척이나 법장이나 뭐 해월이나 단면이나 뭐 태연 이런 분들도 거의 이렇게 씁니다. 아마 글 쓰는 방식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표종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체라는 말 자체가 종지의 몸체라고 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특히 논리학에서 불교는 주장이라는 주장명제를 쓸 때 종이라고 쓰는데 이 종이 마루종자잖아요. 마루대 하면 집에 한옥에 제일 지붕 밑에 있는 이 천장 위에 있는 그 다락 같은 제일 높은 곳을 마루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제일 뛰어난 가르침, 어떤 가는 가르침 이렇게 종교였죠. 원래 릴리전이라는 그 영어 중세에서 리전이라는 신의 영역으로부터 근대적 인간을 발견하면서 이제 인간과 신이 분리됐던 이후에
다시 릴리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신의 영역과 재결합, 리전이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일본의 19세기 말에 니시 아마네라는 서주라는 계몽주의 철학자가 릴리전을 종교란 말로 부르죠. 종교. 우리가 지금 아는 한자 수로들은요, 많이 바뀌었지만요, 이 종교, 뭐 건축, 미술, 음악, 윤리, 이런 등등의 말들이요, 동양에 없던 말들입니다. 불교에는 종과 교가 따로 있긴 했죠. 이게 전부 일본이 19세기 말에 서주라고 하는 니시아마네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 철학자 1880년 전후에 활동했는데 유럽에 유학 갔다 와서 이 서주라는 학자가 근대 서양의 여러 과학 기술을 동양의 한자를 빌어서 새롭게 번역한 개념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말들이 일본에서 만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술 용어가 많고 건축 용어. 우리가 뭡니까 오야붕 이런 거 뭐 십장 이런 등등의 건축이나 이런 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학문 용어에도 굉장히 많이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한 4년, 5년 전에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아마 그 일본에서 조어된 한자 사전을 냈죠. 그거 하나 구해봤는데 당대하던데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들이 뭐 법률 용어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말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훈독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훨씬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되게 음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간에 한번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종치문, 대의문 같은 이런 표현들이 원효대사가 많이 쓰는데 서두에 보면 이제 기신론을 자신이 어떻게 받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표종체라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종지의 몸체를 드러내는 것은 원효의 대의문, 정치문이 사실 뭡니까? 되게 지금 전부 그 사륙변례문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륙변례문. 사륙변례문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거 기억납니까? 배너? 네. 배너 어떻게 됩니까? 배너가 구조가 여기 보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잖아요. 이 한자가 가지는 장점일 수 있고 한글도 그게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한글로도 그런 말을 우리말로 그렇게 좀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장 구조가 주어 술로 구조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어 수로 보호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주부와 술부라는 구조 이게 이제 배너의 SP랄까요? SP 뭐 SP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면 뭐 마치 이렇게 우리가 뭐 찰톤 해수톤 하고 율구린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을 타고 밀고 나갈 때 이렇게 가서 막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주부 술부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발심수행자 문장 있죠? 부재불이 장음 정멸국은 뭐 어다구패 사욕고행에 중생의 윤회하탱물은 어무량세 탐욕구산 이렇게 문장이 병렬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이 문장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이게 수당시대에 유행했던 문장이고 우리나라 신라도 유행했던 문장들인데 이런 문장이 아주 아름다운데 이런 문장을 주로 쓰는 사람이 원효인데요. 원척이나 태연이나 법장이나 뭐 이런 진제 같은 사람도 쓰면 이런 문장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이문열의 뭐 삼국지에 만연체를 쓰는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주부 술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안배가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가을도 짝수는 좋죠.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두 사람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고 세 사람을 대비하는 경우, 네 사람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이나 네 사람 방식이 좋죠, 사실. 묶어서 이렇게 같이 개별적인 둘도 가능하고 둘씩 묶어서도 가능하죠. 물론 세 사람 대비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런 구조식으로 문장을 쓴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원어 문장이 주로 대의문, 종치문이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 명문장들이죠. 상당히 깊고 경우에 따라서 노자나 장자의 영향도 좀 보이고, 근데 그 시대는 뭐 하나의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봤던 하나의 고전이니까 저 대성의 몸체됨이 고요하여 정막하며 깊어서 거룩하다.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요. 뭐 어디에 끊어읽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의 체됨이, 여기 이제 원문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연부 대성지종체는 소원공적하고 다면충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지우현지하니 기출만상지표이며 적지우적지하니 유제백가지담이라,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문장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쭉 쓰는데요. 저 대성의 몸체됨이 고요하여 정막하며 깊어서 거룩하다. 이 대성의 몸체가 깊고 또 깊지만 어찌 망상의 밖을 벗어나겠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나 오히려 백가의 말 속에 있다. 만상의 밖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다섯 눈으로 그 몸을 볼 수 없으며 백가의 말 속에 있지만 네 가지 변론으로도 그 모양을 말할 수 없다. 크다고 말하고 싶지만 안이 없는 것에 들어가도 남김이 없고, 작다고 말하고 싶지만 밖이 없는 것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있음에 두려워하나 만물이 이 대성의 몸체를 타고 생기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억지로 일컬어 대성이란다.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함축을 하고 있죠. 되게 이제 원어 문장의 종체문,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되게 이제 그 이전의 문장을 꼬리를 잡고 맞물려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SP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다시 여기서 말할 그 수로나 단어를 다시 맞물려서 쓰는데 1, 2, 3, 4 이렇게 되면 여기 그 다음 순서는 4부터 거꾸로 3, 2,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쓰죠. 앞에 그 맞물려 가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가까운 걸 쪽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계속 쓰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가 뭐 토론할 때 질문을 받으면 제일 나중에 한 사람이 기억이 잘 나니까 먼저 답변하는 순서하고 통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 씁니다. 글을 1, 2, 3, 4 해놓고 다시 1은 뭐고 이게 아니라 1, 2, 3, 4 해놓고 4는 뭐고 3은 뭐고 2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체됨, 대성이 뭐냐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대성이 이제 일심이기도 하고 진여이기도 하고 일각이기도 하고 뭐 본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용어로 씁니다. 중도, 실제, 열반, 여러 가지 참보. 어떤 의미에서 대성은, 여기서 대성은 우리가 이제 법학형식으로 말하면 소성에 상대되는 대성을 넘어선 일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기실론에서는 대성은 사실 일성과 통하는 부분이 있죠. 기실론 구조에서 보면. 그러나 대성이라는 것은 또 일성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또 조금 뭔가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기실론 구조에서는 역시 대성은 일성과 다르지 않은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대성의 몸체됨이, 다시 말하면 이제 대성지 위체야는 이런 말을 지금 원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공적 다면 충현, 현지 우적지 기 출만상지표, 적지 우적지 유제 백가지담, 이런 말을 지금 전제하고요. 그래서 현지 우현지는 뭐 도덕경 1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같은 방식이 이제 적지 우적지도 같은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또 그게 뭡니까 혼침 도거와 대비해서 쓰기도 하고, 동시에 또 뭡니까 그 육바라밀의 선정과 지혜를 짝지할 때도, 정해할 때도 그렇게 짝짓잖아요. 그런 구조도 있듯이 여기 적지 우적지, 그 다음에 현지 우현지,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앞에 구조를 받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이게 마치 점청법처럼, 점강이 아니라 점차 올라가는 방식처럼, 더 강조해 가는 방식처럼,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는 거죠. 우라는 또, 이게 참 미당 서정주 씨의 묘미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라는 의미인데요. 또. 저도 가끔 시를 쓰면서 그걸 많이, 이제, 또를 원형하는데, 보고 또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성접접도 저는 또렷또렷하고 고요고요한 이렇게 푸는데요. 성도 또렷또렷함, 접도 고요고요함, 이렇게. 우리말에 뭐뭐하고 뭐뭐하다는 이렇게 반복 누적이 점청되잖아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이렇게 고 할 때 그 또 이런 의미가 현지 우현지 적지 우현지 할 때 그 누적되는 점청의 의미가 강조에 관한 중요한 수사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문장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원문이 지금 그 마시를 못 느끼고요. 앞에 걸 받아가지고 이제 비상표야는 이렇게 오한불렁견 기초하고 그러니까 제언리야는 사변불렁담 기상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글을 받아가지고 또 그걸 첨해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형상에 밖에 있지 않으나 5가지 눈으로 오한의 눈으로 그 몸을 볼 수 없으며 말 속에 있지만 4가지 변론으로도 그 형상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요건 대이, 입무내이 마교하고 요건 미호무의 유역. 이제 장자에서 말하는 치소문에 뭡니까? 치소문에 지대무에 하는 것처럼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크다고 말하고 싶지만 안이 없는 데로 들어가도 나눔이 없다. 작다고 말하고 싶지만 밖에 없는 것을 감찰하고 나눔이 있다. 대성의 무궁한 작용, 공력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언어의 세계로 자꾸 가두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직립 이후에 언어적 동물이다 보니까 모두 언어를 통해서 자꾸 인식하고 언어와 존재를 동일시하고 언어와 존재를 또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그걸 실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저한 벽에 빠지게 되는데 선은 그 언어의 벽에서 벗어나게 일깨우잖아요. 초언어, 사실은 굳이 말하면 날현실, 순현실을 통해서 언어를 넘어서는 언어 이전의 세계를 자꾸 일깨워줌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불교가 대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선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언어잖아요. 언어 결국. 윤회도 우리가 업종자 말고도 명언종자의 언어종자가 있죠. 윤회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종자와 업종자, 행위종자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바로 이렇게 대성의 무궁한 공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어유 일여 용지 이고하고 획지여무 만물성지 이생하니 부지 하연지 강호 치위 대성 이런 말씀입니다. 강호 억지로 말하자고 하니까 대성이란다. 오늘은 또 억지로 말하자니까 일심이란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것을 있는 것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일여가 그것을 써서 일여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일여 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했어요. 불교가 이제 항상 여기 지금 원효에서 일여 만물 이거 좀 두 개를 대비해서 쓰는데요. 일여하고 만물. 일여 그러니까 일여가 그것을 써서 공하고 그것을 없는 것에 두고자 하지만 만물이 그것을 타고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여와 만물,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어유, 일여용지이고하고 획지어무, 만물성지 이생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일여하고 만물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어찌 말할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 말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말해서 대성이란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때 불교에서는 대개 뭡니까? 불생물멸할 때 이런 상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이런 상. 동그라미 하나. 이게 이 동그라미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어원이 뭔가 아세요? 아름답다. 원래 알답다입니다. 알. 에그. 알 있죠? 알. 알답다에서 아름답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이 뭡니까? 둥글잖아요. 둥근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는 둥글죠, 사실. 태양이 둥글듯이. 비로자나 불도 법신대로 태양의 이미지가 있듯이 이렇게 둥근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균형이 있고, 완성이고, 꽉 찬 거죠.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알답다에서, 알도 같다. 알답다.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에.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모양을 그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가기관에 그런 말 있죠. 유일무로찬이 종지고래도 소소영야야 부정생 뭡니까? 부정멸하며 부덕멸하며 명부덕 상부덕이다. 이런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사실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이걸 잘 보면 이제 이게 굳이 말하면 불생불멸이잖아요. 잘 그리면 이제 끊어짐도 없는 불생불멸, 생도 없고 끊어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생불멸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진여잖아요. 기실론이 말하는 진여문이. 생멸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멸문이죠. 우리 삶도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생불멸인 진여와 우리의 삶인 생멸이 함께 공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원효대사도 뭐다 일심이라는 거, 일심. 한 마음이라는 거. 이게 지금 대성이잖아요. 대성. 이게 지금 진여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이론상으로 일심이 만약에 표현된다면 저는 여기 이제 구심, 여기 이걸 저는 일심 지원으로 보는데요. 사실 일심 안에는 일심 지원이 담겨 있어요. 또 이 점 하나로부터 우리가 뭡니까? 무수한 선들의 반복, 점들의 연속이 선들의 반복으로서 이렇게 입체, 면의 입체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일심 지원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제9 아마라식으로 봅니다. 제9 아마라식. 자성청정심이죠. 금강산맥은 본각일 수도 있고, 이 부처의 이 불지잖아요. 불지. 부처의 지.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죠. 여기로부터 사실 다 나온 거죠. 일심은 바로 중생심이잖아요. 중생심. 일심은 사실 중생심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뭡니까? 구심으로 들어가면 일심 지원해서 일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불지, 불심. 우리가 내면에 있는 뭐 불심, 불지가 사실은 저 원심으로 뻗어나가면 일심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일심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그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있다는 유아의 작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지면 내가 없다는 무아의 이게 작은 마음, 내가 없다는 인식이 되면 큰 마음으로 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대야. 이제 말하면 진하죠, 진하. 진하의 마하트마, 진하의 마음이 더 큰 마음이 있죠. 더 큰 마음. 그러니까 중생은 일심이 다중생이 있고 일심이 중생심인데, 저 부처와 같은 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나라는 에고 중심의 작은 마음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론상이라고 하는 일심 안에 작은 나와 큰 나와 더 큰 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나로 확장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은 작은 나에 머문 사람도 있고
조금 큰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더 큰 나라로 가는 게 결국 부처가 되는 걸 텐데, 우주적 마음을 내 마음에 함정하는 그런 존재. 사실 그런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존재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구심이라고 하는 일심 지원, 제가 말하신 여기에서 이제 뻗어나온 일심인데, 다시 이렇게 수렴, 이게 굳이 말하면 이제 수렴이고 엉축이겠죠. 이게 이제 확산, 확장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도 이렇게 수렴과 확장, 구심과 원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심, 구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작은 나에서 큰 나를 거쳐 더 큰 나로 어떻게 확장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결국 기실론이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성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뭡니까? 대성 기실론의 주체, 주부는 뭡니까? 대성이잖아요. 대성입니다. 대성 기실론의 주부, 주체는, 주어는 대성입니다. 놓치면 안 되거든요. 대성이에요. 그 대성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대성이고 일심이고 중생심이죠. 그래서 저 오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관, 해안, 천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우리가 금강에 오한이 있죠. 오한으로도 그 몸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백가의 말 속에 있지만 네 가지 별론, 사무예라는 사무예로도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양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크다고 말하고 싶지만 안이 없는 것에 들어가도 남김이 있고, 작다고 말하고 싶지만 밖이 없는 것을 감싸도 남음이다. 있음에 두려워하나 만물이 이 대성의 몸체를 타고 생기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억지로 그런 대성이란다. 대성의 이미지가 좀 잡힙니까? 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노자에서는 뭡니까? 이 힘이 그러죠. 홀랑해서 황홀하다, 홀황. 그걸 이제 도의 형용을 되게 홀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노자 14장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들을 수 없고, 만지려도 만질 수 없는 이 힘이 도의 형용으로서 현지우연, 현이 그런 의미로 하늘천 따지 감을 현할 때 그 블랙이 아니라 현지우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게 현이거든요. 현이 바로 도의 형용이에요. 근데 현하고도 또 현하니, 극하고도 또 극하니 안 잡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성 얘기를 해도 안 잡히죠. 일성 얘기해도, 일심 얘기해도 안 잡히죠. 중생심 저거 나 얘기해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잡히는 걸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하여튼 이 대성, 그러니까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부분에서 원현사는 지금 대성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성. 그러면서 대성에 이제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갑니다. 우리가 되게 50분 쉬고 하면 좋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지의 몸체를 드러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성. 대성은 저기 말하는 것처럼 아까 뭡니까? 이려와 만물을 다 아우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일심의 다른 표현이고, 진여의 다른 표현이고, 불지의 다른 표현이고, 다 불심의 다른 표현이죠. 진여에도 우리가 언어에 의지하는 진여와 언어에 의지하지 않는 진여가 또 있는데, 그래서 본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기실론의 입장하고 금강산매경의 입장이 조금 더 다른 뉘앙스가 보입니다. 원효대사는 기본적으로 구역유식가였어요. 그래서 제9 아마라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측면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역유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뭡니까? 제8 아레아식 뭡니까? 제9 아마라식을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굳이 말하면 제8 아레아식의 청정한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왜 따로 제9 아마라식을 설정하느냐 바깥에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좀 예외가 있어도 사람들마다 그런 입장인데, 원효는 체는 제8 아레아식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뜻은 제9 아마라식과 통한다고 열어둡니다. 이런 대목이 이제 원효대사에 보이는데, 그런데
금강산매경에 또는 론에 가면요. 제9 안마라식, 원마라식, 안마라식을 인정해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사상적 배경이 구역이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불지와 불심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중생과 부처가 기본적으로 평등하기는 하지만 다르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9 아마라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굳이 말하면 이제 퇴계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원론적인 리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측면 같고요. 성철 선사식으로 얘기하는 뭡니까? 돈수를 얘기하는 입장하고 설득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울의 도노 점수나 율곡의 이통 기국하고 좀 다른 보다 어떤 율곡을 퇴계를 순수한 유학자, 순유로 하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불자, 순불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원효나 성철, 퇴계 이런 분들은 그렇게 통하는 것 같고 이쪽은 진울, 율곡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기론 문제하고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0분을 쉬었다가 하시면 좋겠다 하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